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네오나치즘의 공범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일본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법무성 산하 정보기관인 공안조사청이 국제 테러리즘 요람에서 우크라이나의 아조우 대대를 삭제하자 테러리스트와 네오나치를 미화했다며 일본을 비난한 것인데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일본의 과거, 즉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과 손을 잡고 연합국과 전쟁을 벌인 것을 거론하면서 적어도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끼어들 입장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입장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난 25일 보고 계신 이 사진 한 장이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선전 영상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영상 1분 10초쯤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이 1945년에 패배했다는 문구와 함께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일왕의 얼굴 사진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히로히토 일왕은 태평양 전쟁 시작을 결정했고 일본이 패전하자 방송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인물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선전 영상을 통해 러시아가 이들 3명의 파시스트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에서 러시아의 이념을 러시즘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독일 나치, 일본을 동일선상에 두고 전범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총불의를 겨누며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본을 대상으로는 오랜만에 같은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일본 온라인상에 알려지자 일본에서는 사과를 요구하라는 여론이 거셌고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트위터에 일본 국민들을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사과하면서 일왕의 얼굴을 삭제한 수정본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간 여러 방면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알리던 일본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일본 하면 떠오르는 보편적 이미지가 2차 대전 전범국이라는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일본의 이미지는 얼핏 긍정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범국이라는 이미지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전범국 외에도 국제사회에 퍼져 있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은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한다는 이미지입니다. 세계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19년에 일어난 토미 로빈슨 청원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당시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으로 운영되는 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토미 로빈슨을 일본으로 강제 추방하자는 국제 청원이 올라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토미 로빈슨은 백인 우월주의, 반이슬람을 표방하는 영국 극우단체의 지도자로 극우단체 영국 수호리그의 창설자였습니다. 그는 폭행과 마약, 공공질서 위협 등으로 기소된 이력이 있는데 한 네티즌이 이런 문제 많은 인물을 일본으로 추방하면 어떨까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청원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을 일삼는 극우이며 자유주의에 공포심을 가진 혐오주의자 토미 로빈슨이 또다시 인종차별적 범죄를 벌인다면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일본으로 추방하면 어떨까? 그를 보내야 할 도시는 바로 도쿄라고 적은 것입니다. 즉 인종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영국의 극우주의 정치인은 영국이 아닌 일본에 있어야 어울린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전 세계가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지면서 이런 현상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도쿄에서는 역 안내판에 쓰인 러시아어를 가렸다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도쿄 JR선 에비스역의 담당자들이 러시아어 안내판의 문구를 조정 중이라고 쓰인 종이로 가린 것입니다. JR 동일본 측은 코로나19로 러시아 방문객이 줄었고 항의가 있어서라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분명한 차별이자 수동적 증오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동의하는 서방 언론들마저 이것은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결국 일본 외무상이 나서 러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러시아어와 일본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민들을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였던 것이죠. 결국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최근 푸틴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푸틴의 딸까지 건드렸습니다. 푸틴의 딸 2명의 자산까지 동결시켜버린 것인데요. 푸틴의 2딸인 마리아와 카테리나를 포함한 개인 398명과 단체 28곳을 자산 동결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신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오는 19일부터 러시아산 기계류와 일부 목재,
보드카 등의 수입도 금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일본이 엄청난 혈맹 관계도 아닌데 일본은 마치 자신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듯 과도한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오버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재무장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싶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같은 속보이는 의도는 이미 해외에서도 눈치챈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즈는 일본, 우크라이나 전을 틈타 평화국가 분레벗기에 속도 낸다 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이 최근 전쟁 불가능한 국가라는 제약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분쟁지 우크라이나에 방탄복과 헬멧 등 군사장비 지원을 한 것을 뚜렷한 징후로 거론했습니다. 일본은 군사물자 수출을 허용하는 규칙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 지침을 수정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군사 지원은 평화 국가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이 미국과 동맹에 의존해 자국을 보호하기보다 자체 억지력을 키우려고 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참에 전쟁 가능국이 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는 해석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그토록 원하는 전쟁 가능 국가가 되려다가 러시아와 진짜 전쟁을 해야 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사히, 니온게이자이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열도 남단 섬들을 면세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에 전격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이들 4개 섬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20년간 면세 혜택을 주고 쿠릴열도 지역을 개발해 관광객을 데려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푸틴 대통령이 쿠릴열도 남단에 면세특구를 설치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고 자극하기 위한 푸틴의 한 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러시아를 외교 안보상 파트너에서 중국, 북한과 같은 국가 안보상 과제로 격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푸틴이 일본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 북방 4개 섬 문제를 자극해 일본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푸틴은 쿠릴열도에 반경 400km 이내에 접근하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격추 요격하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대공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가 하면 러시아 군함을 홋카이도 해역에 보내 일본을 긴장시키고 이처럼 투자 및 개발까지 선언하면서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 같은 전략은 한국에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간 쿠릴열도 개발 사업을 두고 누구보다 한국 기업의 투자 및 개발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극동 북극개발부 장관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쿠릴열도에 투자하면 이익, 부가가치, 재산, 토지, 교통 등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반발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쟁 관계인 한국에 개발 참여를 부탁해 일본을 더없이 자극한 것인데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전쟁 자금을 투입했고 경제도 치명상을 입은 만큼 쿠릴열도 개발이 더 간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하루속히 정신을 차려 참혹한 전쟁을 끝내고 망가진 러시아 경제를 복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한국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